안녕하세요. 서현입니다. 한 4일 정도 영상을 안 올린 것 같은데, 예, 확실히 조금 그러긴 하더라고요. 이제 일을 하면서, 이 영상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일을 따로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주기적으로라기보다 매일 이렇게 올리는데 큰 부담이 없었는데, 이게 확실히 일을 하다 보니까 매일 무언가를 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참 그런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요는 좀 이번에 좀 일이 바빴는데 그래서 좀 항상 새벽에 늦게 퇴근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조금 컨디션 회복이 굉장히 더딘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군 생활하면서 이제 느낀 게 확실히 이제 항상 의사들이 얘기하는 10시부터 2시를 자야 된다. 그때가 뭐 회복하는 어떤 호르몬이나 뭐 어떤 신경이 그 부교감 신경이어야 되나요? 어쨌든 그런 게 이제 잘 뭐 좋은 호르몬 회복을 위한 호르몬도 많이 나오고 몸이 어떤 바이오리듬이 그때에 맞춰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유는 그때 자는 게 저는 되게 좋다는 걸 좀 체감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일하는 게 좀 아예 그 시간대에 일을 하다 보니까 뭐 10시에서 2시 이 시간대에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좀 잘 못 쉰 것 같아요. 그게 한 1주, 2주 정도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이제 아예 잠 한번 빠져들면은 뭐 이번에 쉴 때 한 10시간, 11시간 이게 거의 딥슬립을 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못 깨는 건 뭐 있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잘 자고 나서야 몸이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뭐 그전에는 좀 갑자기 귀 속에 막 왼쪽 귀에 뭐 약간 염증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염증 같은 느낌도 들고 내 외부적인 어떤 생체기가 안 난 상태에서도 그런 느낌이 들고 조금 계속 피곤해하고 그랬는데 좀 네, 그런 일이 있어서 좀 잘 쉬고 자고 하는데 좀 전념을 했다. 즉 짧게 말해서 어, 쉬었다. 그런 이유로 쉬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려는 뜻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좀 일어났는데 다소 좀 개운하게 일어났습니다. 개운하게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조금 이 시간을 가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녹음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피곤한 게 계속 되다 보니까 어제와 그제까지만 해도 좀 계속 피곤했던 것 같아요. 어제도 좀 일찍 자고 그럴 수 있어가지고 하고 왔지만 좀 일찍 잘 수 있어서 좀 잘 쉬고 나니까 많이 조금 회복이 되는 느낌이라서 이렇게 하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계속 이제 좀 회복이 안 되는 아직은 좀 이렇게 뒤끝이 있는 느낌이어서 약간의 두통도 있고 그래서 이거 너무 오랫동안 영상을 안 만들고 있는데 이게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이걸 참 또 이런 생각이 속으로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좀 그랬는데 확실히 피곤할 때는 5만 개 하기 싫고 5만 개 다 부정적으로 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드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냥 그런 느낌인데 어, 그래도 잘 생각해 보면 또 아닌 괜찮은 할 만한 뭐 이런 게 되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생각하기에 도움을 줬던 게 또 뭐 이렇게 안 올리는 와중에도 구독자가 한 분이 늘어난 걸 확인을 했거든요. 저한테는 지금 뭐 손가락에 꼽으니까 한 분 한 분 늘어나는 게 정말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아마 그거를 인지하고 있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좀 괜찮으니까 아마 녹음을 하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더 귀찮아서 계속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는 참 큰 응원과 마음의 힘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좀 하고 싶어요. 어느 분이 구독을 눌러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많이 감사합니다. 많이 감사하고요. 어, 그 구독에 힘입어 오늘 일자에 녹음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또 이제 좀 피곤하고 그런 날에는 꼬꾸라지는 날도 있겠지만 또 안 올린 뭐 시기도 있을 거고 하겠지만 그래도 또 컨디션이 좀 괜찮아지면 다시 한번 그리고 생각할 거리랑 이야기할 거리가 있으면 또 언제든지 좀 이렇게 올려보도록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멍은 좀 뻥뻥 뚫려 있더라도 네 꾸준히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필사 이제 백범일지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는 김구 선생님의 말이 너무 센 것 같아. 항상 좀 요즘은 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이게 항상 얘기하는 단호한 어떤 그런 거를 표현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서 오늘 스타트 처음 쓰는 내용부터가 이제 공자, 석가, 예수의 도를 배웠고 그들을 성인으로 숭배하거니와 그들이 합하여 세운 천당 극락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민족이 세운 나라가 아닐진데 뭐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근데 참 그렇잖아요. 이제 그 해당의 교리와 가르침을 위해서 평생을 다 바치고 실천하시는 분들이 정말 멋지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이전에 여자친구와 같이 여자친구의 추천으로 울지마 톤즈라는 어떤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이제 고 이태석 신부님의 어떤 일대기에서 그 아프리카 남수단의 톤즈라는 곳에 가서 의사하셨는데도 다시 신부로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에 이제 귀했다고 해야 될까요? 가르침을 받고 이제 가서 의료 봉사를 거의 혼자서 단신으로 가셔가지고 하는데 단순히 의료 봉사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또 과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음악적 재능을 아이들에게도 알려주고 어떤 브라스 밴드라고 하나요? 어떤 그런 밴드를 만들었는데 그런 어떤 밴드가 그 남수단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 국가 행사에도 대통령이 초대할 정도로 국가적인 어떤 그런 밴드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한국에 몇 년에 한 번씩 오셔서 검진을 받으셨는데 말기 대장암을 진단 받으시고 결국 돌아가서 더 일을 하려고 하셨으나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한국에서 요양을 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어떤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는데 참 좀 이렇게 오랜만에 이제 회상을 하니까 저도 참 어느 때부터인지 여자친구랑 같이 보는 이 어떤 미디어 매체들을 보고 막 펑펑 우는 경우들이 지금까지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하나는 일본 영화였고 하나는 이제 그 울지마 톤즈라는 다큐멘터리였는데 그 일본 영화는 이제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이었던 것 같고요. 네, 지금 어쨌든 지금 다시 돌아와서 고 이태석 신부님의 어떤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고 굉장히 좀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습니다. 정말 와 진짜 저런 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와 저런 분이 존재를 하는구나. 그리고 참 정말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걸 해내는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결국에 제가 알기로는 그분의 이제 제자 분들 중에 이제 한국으로 와서 뭐 거기서 이제 수학도 가르치고 어떤 교과목도 다 가르치신 신부님이신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해서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한국 아주대에서 의사를 하고 있는 학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엄청난 그 족적을
남기고 가신 분이죠. 자신만의 업적뿐만 아니라 자신이 베푼 사랑으로 다른 아이들이 그 사랑을 다시 베푸는, 아유, 말을 하면서도 목이 메이는데, 그런 대단한 어떤, 정말 어떤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조금 제게는 두 위인은 다르지만, 이태석 신부님과 이 백범 선생님의 어떤 결과, 이런 업적과 그 위대함은 다르지만, 뭐 저에게는 때로는 백범 선생님의 그런 단호한, 어떤 타협하지 않는 그런 모습보다는 이태석 신부님의 어떤 수용과 관용과 사랑이 조금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거기서 그 말에서 이제 탁 치고 올라온 것 같아요. 자, 김구 선생님께서 공자석과 예수의 도를 배웠다라고 하고 이렇게 넘어가시는데, 아마 그런 뜻이셨겠죠. 이제 그런 분들이 대단한 것도 부정하지 않고, 하지만 이제 나는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을 이뤄내길 원한다. 그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극락과 천당보다 나는 이제 자주 독립을 원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데, 저는 뭐 제 소양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런 표현에서 조금 쉽게 마음이 가지는 않더라고요. 조금 그런 글이었습니다. 좀 저는 근데 오히려 이런 백권 선생님의 내용을 통해서 어떤 개인의 자주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많이 알아가고 있는데, 또 그걸 통해서 오랜만에 고 이태석 신부님이 남기셨던 족적과 어떤 또 그런 사랑의 가치를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느끼게 되네요. 아유, 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법륜스님 반야신경 강의를 좀 썼죠. 필사를 했는데, 오늘은 조금 공부를 했어요. 이 반야신경 내용에서 공부를 했는데, 일단 모르는 게 좀 많이 나왔는데 알고 싶더라고요. 일단 뭐 일체는 오온이다, 뭐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제가 오온이 뭔지 몰랐고요. 다음으로 뭐 육신은 생로병사, 우주는 성주 괴공, 우리의 마음은 여기는 성주 이별이라고 했는데, 생주 이멸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래서 이런 것들 있고 쭉 얘기를 하시고, 뭐 마음작용의 토대인 시기, 이런 게 있는데, 결국에 모든 건 변화한다 계속 얘기하는 이 반야심경, 반야경의 기본적인 얘기, 중심적인 어떤 큰 중심이 되는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만물은 변화한다. 그 변화한다는 것에 집중을 굉장히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넘기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운이 뭐고, 뭐 생로병사, 성주개공, 생주이멸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 찾아봤는데, 뭐 오운이라는 게 인간의 존재를 구성하는 다섯 요소의 무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운은 이제 색, 수, 상, 행, 식의 다섯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뭐 색은 육체, 물질, 형체 등의 물리적인 어떤 요소인 거죠. 어떻게 뭐 하드웨어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미 하드웨어를 이렇게 나눠놨는데 어떤 게 더 네 가지가 얘기할 게 있을까를 했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어떤 단계를 나눠 놓은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지금 세곤이 기본적으로 육체와 물질, 물리적인 요소였으면, 다음에 수오는 감각작용을 통해서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로운 느낌, 즉 지각이나 느낌을 말한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제가 막 하기 싫다라는 이런 느낌이 드는 것, 이런 건 수온이라고 할 수 있죠. 제 생각이나 어떤 게 들어가기 전에 그냥 감각작용으로 느끼는 즐겁거나 괴로운 느낌이니까요. 그리고 상온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상온은 경험한 내용을 기억하고 표상하거나 생각하는 마음작용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오늘 그러면 상호는 경험한 내용이죠. 이런 걸 했을 때 누군가 구독을 해주고
또 이렇게 조회를 해주고 그런 거를 하면서 이런 게 조금 더 내 마음에 어떤 좋은 마음이 드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상혼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행혼. 어떤 것을 인식하고 난 후에 일어난 욕구, 의지, 행위 등의 마음의 의지작용을 얘기한다고 해요. 그럼 저에게 행운은 그러니까 뭐 영상을 하나를 오늘 찍자라고 생각하는 욕구나 의지, 그리고 이렇게 찍고 있는 행위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시곤이 마지막에 있는데, 모든 현상을 인식하고 식별하는 분별, 즉 마음의 총체적인 작용을 말한다 라고 하네요. 저도 그냥 이렇게 알아보기만 했는데 녹음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씩 나눠보니까 조금 더 되게 잘 저에게도 와닿고 공부가 되네요. 근데 수혼, 상혼, 행혼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어떤 그 인간이 무언가를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를 이렇게 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 어떤 사이클을 잘 나눠놓은 어떤 것 같은데, 시고는 또 잘 모르겠네요. 시고는 조금 어렵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필사했던 내용에서 마음작용의 토대인 식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행위들의 사이클을 거쳐서 다져지는 어떤 인간의 뭐 성격, 인격, 성향, 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려나요? 뭐 그런 것 같네요. 저도 하나씩 다 공부하고 배워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그 변화의 과정을 얘기한 게 뭐 성주개공, 생로병사, 생주이멸이라는 이 말들이 있는데, 그 우주는 성주개공이라고 해서 뭐 이뤄지고 조금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다시 파괴되고 그 다음 공허해진다. 이래서 성주개공이라고 하고, 육신에 대한 생로병사는 워낙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나고 늙고 병들어서 죽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생주이멸이라고 하는데, 역시 생기고 머물렀다가 이게 다를 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리되고 그 다음 멸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변화한다, 영원불멸 아니고 변화한다라는 내용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막 엄청난 깨달음이라거나 뭐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다기보다, 이 변화함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게 되게 재미있네요. 그리고 항상 느끼지만 이 녹음을 하면서 또 제가 뭐 공부를 이걸 통해서 했거나 아니면 제 스스로 생각했던 거를 이렇게 다시 한번 깨우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지금 오온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방금 공부했으니까 뭐 세곤, 수온, 상온을 다 거칠 수 있는데, 이 행온을 통해서 굉장히 또 새로운 또 상온과 수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행동이 굉장히 좋은 또 어떤 영향을 주고 좋은 생각을 이루고 한다라는 걸 통해서 저도 녹음을 좀 그래도 너무 게으르게는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조금 마음가짐을 잡아봅니다. 근데 컨디션이 안 좋을 땐 그냥 하기 싫더라고요. 이게 글도 안 써지고 피곤해 죽겠는데 눈 막 감기고 귀 아프고 그러는데 이거 자꾸 마음이 편하지가 않더라고. 펜을 잡고 하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도 예전에 처음에는 만년필 썼다가 두 번째는 이제 뭔가 만년필이 잉크가 특정 필사서에 너무 이렇게 번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막 급하게 쓰게 돼서 다시 볼펜으로 바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천천히 써보자. 글씨체나 이런 걸 좀 그냥 내려놓고, 처음엔 글씨체 연습을 했지만
지금은 그런 걸 내려놓고 이쁜 글씨 필요 없고 나에게 편한 글씨 그냥 편하게 쓰자. 그런데도 여전히 번지는 것에 조금 급한 마음이 들기는 해요. 그래도 다시 만년필로 바꿔서 쓰고 있는데 그런 거 이게 은근히 신경 쓰이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신경 쓰고 나중에 녹음까지 해야 된다고 나 못 해먹겠다 이런 마음이 좀 컨디션이 안 좋으면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고는 저도 뭐 억지로 제 생각을 뽑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고 싶지는 않고 저도 여기에 녹음하는데 제 마음에 드는 그냥 그 자체를 얘기하고 싶은 거지 막 어쨌든 컨텐츠 만들어내야 되니까 막 내 스스로 막 뽑아낸다 막 했던 말 또 하고 막 뭐든 그냥 막 두서없이 얘기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뭐 마음을 드리고 싶은 거지 마음 안 드리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이야기할 게 별로 없으면 필사하고 싶은 마음도 그렇게 들지도 않고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저번에 필사를 조금 했어요. 그리고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눈이 감겨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필사마저도 세 권을 다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날에는 억울한데 억지로 하지는 않고 그냥 컨디션 안 좋을 때는 그래 나도 이제 일도 하고 있고 남는 시간에 뭐 여자친구 도와주는 것도 있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있고 하는데 너무 뭐 막 따다다다 이런 거는 나도 하고 싶지 않다. 뭐 여기다가 내 생각을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여유가 있고 그러는 거 저의 어떤 솔직한 제 생각을 그냥 나누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영상과 컨텐츠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뭐 매일 한다거나 뭐 퀄리티를 쭉 높인다든가 좋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다 떠나서 그냥 누군가의 생각과 마음을 그냥 솔직하게 두서없이 이야기하는 그런 매체니까 그런 영상이니까 그런 컨텐츠니까 그거 하나는 안 잃고 그거는 쭉 가고 싶은 것 같아요. 뭐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솔직한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지 가끔 이렇게 구독자가 늘어나 주시는 것에만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고 느끼고 있네요. 네, 어쨌든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네, 법륜스님 반야신경도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에 이제 필사는 두께다 마지막으로 썼는데 오늘 이제 새로운 단원으로 넘어갔어요. 그 전에 이제 원래 이승엽 씨 제가 그 피곤해서 쓰려고 했던 게 이걸 쓰고 마지막으로 도저히 못하겠다고 덮었는데 그게 이제 이승엽 씨의 공이 오면 공을 친다라는 되게 좋은 말이었어요. 뭐 근데 오늘은 이걸 쓴 게 아니니까 넘어가면 이제 새로운 장 마지막 장인지도 모르겠네요. 흐르는 삶으로 인도하는 안식의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마음이 편한 어떤 내용들이 좀 더 많을 것 같은데 오늘은 뭐 우리 시대의 목회자이자 기독교 사상가라고 하시네요. 김기석 님이 계시는데 뭐 내용은 뭐 이토록 작구나로 시작을 합니다. 뭐 쭉 내용을 보면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밤하늘의 별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무한한 생각이 나오고 인간의 존재를 다시 돌아보는 인간이란 그런 존재다. 인간은 자기를 돌이켜 생각하는 존재다. 뭐 그러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좀 되게 제가 좋아하는 어떤 어투인 것 같아요. 조금 겸손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광막한 우주에 나는 왜 있는가? 질문에 답은 없어도 느낄 수는 있어요. 이 광대한 세계가 나로 하여금 느끼게 해요. 나는 이토록 작구나. 이렇게 작은 내가 저렇게 큰 세계를 사유할 수 있으니 얼마나 놀라워요. 이런 식으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저도 제가 하는 일이 늦게 하는 이유가
밤하늘의 별이랑 좀 관련이 있어서 저도 이제 밤하늘을 많이 들여다보고 하는 시간인데, 뭐 인생의 한 기간인데, 이런 내용이 나오고, 저도 요즘에 딱 되게 많이 느끼는 그런 마음이죠. 네, 굉장히 거대한 우주 속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정말 한없이 작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정말, 어, 이토록 작구나라고 느끼는 건 다 비슷하게 느낄 수 있는데, 마지막, 저렇게 큰 세계를 이 작은 존재가 사유할 수 있으니 얼마나 놀랍냐. 아, 그러니까 이 작은 존재에 저렇게 거대한 무언가를 담으려고 노력하거나 담기 위해 또는 담는 그 자체를 되게 놀라운 것이다. 놀라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는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글을 읽고 나니까 진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와, 그치. 나보다 저렇게 큰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탐구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자체로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겠구나. 그렇게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하지만 되게 참신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걸 통해서 엄청나게 무언가를 느끼지는 않았어요. 엄청나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다만, 되게 굉장히 큰 그런 어떤 참신한 관점이었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근데 요즘에 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뭐라 그래야지? 최근에 여자친구랑 또 영화를 하나를 봤는데, 택시 드라이버, 마틴 스콜세지의 택시 드라이버라는 영화를 봤는데, 막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전에는 머릿속으로 이게 왜 이런지 어떤 것들이 막 딱딱딱딱 연결되고 명확하게 가시화되고 이래서 이런 거고 원인과 결과를 나타낸다. 즉 쉽게 말해 왜인지를 알지 못하면 왜 그런지를 알지 못하면 이해도 공감도 잘 안 되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좀 머릿속으로는 분명히 설명하기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데 무언가가 마음에 먼저 와닿는 그런 경험들을 좀 하기는 해요. 택시 드라이버가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케이팝 데몬 헌스터스 그때 봤던 것도 아마 그런 느낌의 시작이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마 이 글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뭐 제가 조금씩 변해가는 건지 아니면 제 시야가 넓어지는 건지 아니면은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변화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오늘 이야기했던 반야신경에서의 내용처럼 정말 사람은 계속해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변하는지 제 스스로가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제 삶이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될지도 좀 궁금한 것 같긴 합니다. 네, 뭐 그렇게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오래간만에. 오늘은 네. 요즘에는 조금 그런 건 있어요. 뭐 생각이 예전보다 좀 그렇게 많아지진 않는 것 같아요. 조금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렇게 녹음을 하고 나름대로의 생각을 이렇게 배출하는 거, 표현하는 거 때문일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 머릿속의 생각이 조금은 조용해지는 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네, 빈도수는 적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내용들은 확실히 조금 더 어느 방향을 향해서 무언가 쌓여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전 좋습니다. 뭔가 변화하는 스스로가 조금씩 느껴지는 요즘인데 좋다고 느껴져요.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 전혀 모르겠지만 그냥 변화하고 있다는 자체를 저는 되게 좋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물이 고여 있는 느낌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계속 물이 흐르고 있는 느낌이라서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좀 세상도 그렇고 굉장히 뭐 머리가 아프면 아픈 뭔가 그런 변화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서 다들 여러분들 뭐 이제
변화하실 수도 있고 변화하지 않는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모든 것에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억지로 의지적으로 뭔가를 의지적인 거는 뭐 중요할 수 있지만 억지로 하는 거는 조금 저는 그렇게 맞진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그런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저에게도 그런 때가 온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말하는 그때가 어떤 때인지는 몰라요. 그냥 변화하는 때일 수도 있고 뭐 조금 뭐 그렇죠. 뭐 아니면 정착하는 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모르겠어요. 근데 누구에게나 그냥 그런 때가 오기는 할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믿고 그냥 저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 누구에게나 그런 때가 본인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런 때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때가 왔을 때 막 준비돼 있어야지 잡는다 막 기회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그런 때가 있으면 그런 때를 본인이 느껴야지 그런 때라고 자각을 하시면 그런 때인 거죠. 그런 때 상황적으로 봐서 이전에 과거에 그런 때였다 생각을 해도 제가 그런 때라고 느끼지 못했으면 그냥 그런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그런 때가 올 것 같아요. 모두에게 어떤 그런 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또는 무언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그럼 받아들이고 그냥 흘러가고 따라가 보는 경험들이 쌓여서 우리가 조금 더 어, 세상을 조금 더 잘 알아가고 받아들이고 그 결국 하루하루 많이 웃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 하루하루 조금 더 행복하시고 그러는 조금 불편할 때가 있더라도 분명 행복한 때가 올 거고 그리고 어느 순간 그냥 제가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게 하루가 행복하면 인생이 행복한 거라고 하는데 하루에서 행복을 찾고 웃을 수 있어서 좋다. 그리고 여자친구도 이 얘기를 여자친구랑 했는데 여자친구도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본인 상황이 지금 제일 안 좋은데 가장 마음이 편하다고.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조금 상황이 그렇게 좋다고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마음은 가장 편한 게 좀 신기하다. 근데 그 얘기를 딱 하자마자 저도 그렇게 느끼더라고요. 나도 매일 항상 당신이랑 있어서 웃는 게 좋다. 뭐 이런 게 하루하루 쌓여서 내 삶이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그냥 그런 때가 와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분명히 오실 거예요. 그 때가 와서 준비가 되신다면 한번 잘 맡겨보시고 웃으면서 사는 것에 집중해 보시면서 살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하루 저도 이제 시작을 해봐야 되는데 다시 잘 시작을 해봐야 되는데 이미 시작하신 분들이 많으시겠죠. 그래서 하루 저보다 일찍 시작하신 분들은 마무리도 잘 하시고 오늘 집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재밌는 거 보시고 웃으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서윤이었습니다.